익숙한 손놀림으로 고기를 굽기 시작하는 미양 씨.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혼자 하는 식사지만 부족하지 않게 넉넉히 준비합니다. 한상 가득히 차린 그녀가 고기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입으로 들어가는 고기와 밥. 여러 번의 고비를 넘기고 여전히 혈관 질환을 달고 사는 그녀지만 당장 식습관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데요. 고기도 많이 먹고요. 애들 때문에 아무리 애들이 있다 보니까 인스턴트 음식을 안 먹을 수는 없어요. 통조림이랑 라면이랑 햄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먹고 있어요. 현재 체중 확인 결과 미양 씨는 110kg에 가까운 초고도 비만. 몸 안에 쌓인 비만 독소는 만성염증을 급속히 유발합니다. 이번에 만난 주인공은 혈관 질환으로 인해 삶의 큰 고비를 2번이나 넘겼다는 주부 이미양 씨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갑자기 이제 화장실을 갔는데 갑자기 힘이 굉장히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머리가 굉장히 아프고 그때 신랑이 안 될 것 같다고 하면서 병원을 가보자고 했는데 혈압을 재니까 200이 넘어요. 혈압 잰 게. 그래서 갔더니 이제 뇌출혈 피가 났다고 하더라고, 머리에서. 가족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저희가 42살에 발병을 한 거예요. 40대 초반 젊은 나이에 미양 씨는 만성염증으로 인한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터진 뇌혈관을 막기 위해 큰 수술을 받았지만 1년 만에 뇌출혈이 재발해 결국 또 수술대에 올라야만 했습니다. 굉장히 무서웠죠, 굉장히. 그리고 수술 받는 거 자체가 좀 무서웠죠. 전신 마취를 해야 하고 머리를 다 깎아서 해야 되니까, 머리 수술이니까. 당시 그녀 나이 42.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았던 고통들을 마주해야 했던 미양 씨. 그녀는 아직도 그때 겪었던 아픔들이 생생합니다. 좀 암담했죠, 솔직히. 예. 절망적이고 좀 슬프고 내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죠, 솔직히. 애들도 생각나고 내가 안 아파야 되는데 죽을 수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내 수술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뇌출혈로 인해 2번이나 큰 수술을 받은 후 그녀에게 남은 건 매일 챙겨 먹어야 하는 약들뿐입니다. 이게 제가 먹는 약이에요. 이거는 혈압약이고요. 이거는 고지혈증 약이에요. 이건 혈압을 낮추는 거고, 이거는 혹시 모를 그 혈관에 있는 기름기나 이런 것 때문에 혹시 뇌가 터질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 예방하는 약이에요. 불안한 삶을 사는 그녀에게 이제 일과가 되어버린 약 먹기. 어떻게든 3번째 뇌출혈만은 막아보려 미양 씨는 오늘도 약을 삼킵니다. 며칠 후 미양 씨가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계속되는 만성염증으로 인해 혈관에 또 다른 이상이 생긴 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이제는 익숙해질 때도 됐으련만 병원에 올 때마다 불안감이 몰려옵니다. 초음파를 통해 혈관 동맥경화도를 확인해 보는데요. 이미 2번이나 터진 그녀의 혈관은 현재 어떤 상태일까요? 혈관벽이 좀 좁아져 있는 것 때문에 혈관 벽 두께가 좀 증가해 있는 소변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혈류 속도도 약간 늦어져 있고 뇌경색이나 이런 것도 유발시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심장 쪽도 심근경색이라든지 협심증 같은 증상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혈관벽이 두꺼워져 혈액순환에도 문제가 생긴 상황. 만성염증은 혈관의 적으로 불립니다. 혈압이나 고지혈증에 의해서 자꾸 거기 염증이 생기거나 압력이 세게 걸리면서 벽 자체가 딱딱해지고 두꺼워지는 상태를 보이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안에 찌꺼기가 쌓이게 되면서 혈관벽이 좁아지고, 거기서 이제 좁아진 찌꺼기라든지 이런 게 뇌혈관 낙하해서 뇌혈관 직접 막을 수도 있고요. 혈관벽 두께가 지금 좀 두꺼워져 있는 상황이고, 동일 나이에 비해서 20, 30세 이상 두께가 두꺼워져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무서워요. 수술을 2번이나 받았는데도 또 수술할까봐 겁나고, 또
혹시 모를 또 쓰러질까봐 이렇게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네, 오셨어요? 네. 자주 오시네요. 미양 씨가 집으로 가는 길에 정육점에 들렸습니다. 그녀는 이곳의 단골 손님이라고 하는데요. 병원에서 만성염증으로 인해 혈관이 좁아져 있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가장 바꾸기 힘든 건 오랫동안 길들여진 식성입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고기를 굽기 시작하는 미양 씨.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혼자 하는 식사지만 부족하지 않게 넉넉히 준비합니다. 한상 가득히 차린 그녀가 고기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입으로 들어가는 고기와 밥. 여러 번의 고비를 넘기고 여전히 혈관 질환을 달고 사는 그녀지만 당장 식습관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데요. 고기도 많이 먹고요. 애들 때문에 아무리 애들이 있다 보니까 인스턴트 음식을 안 먹을 수는 없어요. 이제 통조림이랑 라면이랑 햄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먹고 있어요. 현재 체중 확인 결과 미양 씨는 110kg에 가까운 초고도 비만. 몸 안에 쌓인 비만 독소는 만성염증을 급속히 유발합니다. 몇 개월 사이에 거의 한 10kg를 쪘으니까 계속 찌니까 지금 저도 운동을 해야지 하는데 지금 또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운동을 못하고 있지만 이제 살 빼려고 노력을 해야죠. 뇌출혈로 2번이나 수술을 받은 이미양 주부. 독소와 만성염증에 대한 관리가 시급해 보입니다. 혈액 내에 미세먼지나 당, 지방 등이 증가하게 되면 혈액이 끈적끈적하게 되고 혈관의 일부에는 혈전이 생기기도 하고 혈관벽이 손상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염증 유발 물질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혈관에도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동맥경화증이나 고혈압, 심한 경우에는 치명적인 심뇌혈관 질환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완연한 봄날, 사람들로 붐비지 않는 한적한 곳으로 산책을 나온 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이제 8개월 된 아기 엄마 최정선 씨가 만성염증으로 인한 고통을 제보한 주인공인데요. 이쁘게도 잘 자네. 몇 년 전부터 염증성 질환으로 고생 중이라는 정선 씨. 산책 중 잠든 아기를 쳐다보던 그녀가 갑자기 몸 여기저기를 긁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 번 가려움이 시작되면 다리부터 팔까지 걷잡을 수 없이 퍼진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염증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날씨가 좋아갖고요. 햇빛 좀 쬐고 좀 산책하러 나왔는데 요즘 환절기라 그런지 몸이 너무 간지럽고 이제 컨디션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가자, 얘들아. 오랜만에 바깥 나들이지만 염증으로 인한 가려움과 불편함을 참지 못한 그녀가 결국 집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그렇게 짧은 외출 후 집에 들어온 정선 씨가 서둘러 찾는 건 피부에 바를 연고입니다. 이마저도 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온몸에 발진이 퍼져 견딜 수 없다고 하는데요. 연고를 발라도 나아지는 건 그때뿐. 건선은 단순 피부 질환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몸의 면역 체계가 망가져 일어나는 만성 염증성 질환. 방치 시 평생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고통의 질환으로 불립니다. 네, 여기는 좀 일부고요. 여기보다 심한 거는 이 몸에 열이 많은 이쪽 등 쪽이나 이쪽. 이쪽이 굉장히 심해요, 여기가. 그녀를 괴롭히는 건선은 국내 환자만 16만 명에 달하는 질병. 심할 경우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 전신에 무서운 합병증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등에 뭐 깻가루 뿌려놓은 것처럼 굉장히 심했거든요.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정말 너무 심해갖고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을 만큼 너무 힘들어갖고 엄청 울기도 하고 왜 나한테 이런 게 생겼는지 고통스러웠는데 볼 이런 데가 좀 굉장히 면역력이 떨어져 염증이 심해질 때면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일상생활이 좀 안 돼요. 간지러워서. 그리고 잘 때도 너무 간지러워서 자다가도 깨고 반바지를 입거나 그러면 이제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여름에도 가리고 다니고 긴 바지 입고 긴팔 입고. 이소라, 엄마가 맛있는 이유식 만들어줄게. 아기 이유식을 만들기 위해 감자를 손질하던 정선 씨가 갑자기 칼질을 멈추고 손가락을 주무르기 시작합니다. 뻣뻣하게 굳어버린 그녀의 손가락. 정선 씨를 고통스럽게 따라다니는 만성염증이 또 다른 질환으로 이어졌습니다. 손가락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갖고 병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까 류마티즈 관절염,끼가 있다고 좀 조심해야 한다고. 근데 제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조심할 수는 없잖아요. 항상 일도 많고 움직임도 많고 그래갖고 제 몸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성염증은 류마티스 관절염과 연관성이 깊다고 하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 활막의 지속적인 염증 반응을 특징으로 하는 자가 면역성 질환으로 이러한 염증 반응으로 인해 관절의 연골이 손상되어 뻣뻣함과 강직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자가 면역 질환은 외부 물질에 대한 급성 면역 반응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조직을 외부 물질로 인식함으로 발생하는 면역 반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만성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염증으로 인해 기본적인 일상조차 어렵고 힘들지만 이제 8개월 된 아기를 돌보는 엄마 정선 씨는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오래 바라고 기다리다 얻은 딸인 만큼 정선 씨와 남편 재경 씨 부부는 아이에 대한 애틋함이 남다르다고 하는데요. 아직 돌도 되지 않은 아기지만 정선 씨는 딸을 볼 때마다 미안함과 걱정스러움이 앞선다고 합니다. 아기가 낳고 태열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저 때문에 태열이 생긴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스테로이드 연구가 굉장히 안 좋은 거니까 애한테도 혹시 영향이 갈까 봐 그리고 제가 연고를 바름으로써 아이의 피부에 접촉됐을 때 그 약품이 애한테도 안 좋을까 봐 그런 게 굉장히 걱정돼 갖고 조금 덜 바르게 되고 제 몸 관리는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육아로 인해 자신의 건강은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상황. 남편은 그저 안타깝기만 합니다. 끼니도 제때제때 때문에 못 챙겨 먹고 스트레스에 뭐 씻는 것도 제대로 뭐 씻을 수도 없고 이거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애 낳고 나서 더 심할 것 같아요. 이게. 그날 오후 집안일을 모두 끝낸 정선 씨가 늦은 점심 식사를 준비합니다. 반찬은 단 2가지. 이렇게 대충 한 끼 때우는 게 일상이라는 그녀. 그것도 아이가 눈앞에 있어야 급하게라도 먹을 수 있다는데요. 예, 그냥 찬밥 데펴 먹고 어제 먹다 말은 돈가스 데펴 먹고 평상시에는 거의 김치 하나 김 하나 이렇게 먹는 것 같아요. 다음 날 이모 왔어? 소라. 정선 씨가 딸 이소리를 데리고 근처에 사는 이모 집을 찾았습니다. 조카 딸이 그저 예쁘기만 한 이모 서연 씨. 이모 인사해야지. 이모. 우리 정선이 어렸을 때 좀 이렇게 이뻤었는데. 염증이 심해지거나 육아로 지칠 때면 이렇게 이모 서연 씨를 찾는다는 그녀. 이모를 친정엄마만큼이나 기대고 의지한다고 하는데요. 이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가까이 사시는 이모가 있으니까 친구처럼 지내고 하거든요. 사실은 저를 많이 아껴줬고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모한테 거의 한탄을 많이 하죠. 저희 언니가 약간 장애 있고 좀 불편한 데가 좀 있어요. 엄마도 그렇고 아빠는 또 병상에 누워 계시고 저희 형부가 이제 교통사고 나갖고 이제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이제 장애가 됐어요. 다리를 잘렸어요. 그래서 이제 병상에 누워만 있고 하니까 뭐 자기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부모님도 챙겨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좀 가슴이 아프고. 3남매 중 첫째인 정선 씨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일을 돕는 착한 딸이었습니다. 장애 판정을 받은 부모님을 대신해 가장이 되어 생계를 책임지느라 정작 자신의 건강은 돌보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엄마를 대변해줄 만한 의사들하고 대화를 할 만한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계속 엄마 아빠 옆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좋아, 아빠 생각나서 그렇더라도. 고생하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리며
눈물을 멈추지 못하는 정선 씨.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건강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절실하게 느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한테는 더 대화도 많이 해주고 사랑 많이 주는 부모가 되고 싶다. 그냥 그런 간절한 마음이에요.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린 만큼 아이를 위해서라도 건강을 되찾고 싶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간절한 바람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제 정선 씨를 악착같이 괴롭히는 만성염증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을 때입니다.